네, 건강 매거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나이가 들면요, 온몸 구석구석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치아 건강도 노화로 인해서 좀 나빠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치아 문제는요,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요. 인지 기능, 활동 능력, 그리고 노화 등 전신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노후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송영국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구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화사한 의상을 또 입고 네. 와주셨네요. 자, 병원에 가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나 네네.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요.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다녀가신 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세 분 중에 한 분, 30% 정도 분들이 치과 공포증으로 인해서 치과 치료를 연기하다가 더 큰 병을 만든 것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공포증을 없애는 방법은 치과에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편안한 마음인데 여러분들께서 치과에 방문해서 치과 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진단을 받게 된다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 치과에 왔는데 오늘 도대체 무슨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의 진료가 되는지를 네. 미리 알게 되면 그만큼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심한 배려. 저희가 보통 치과 치료에서 많은 부분에서 주사기를 사용하거든요. 마취 네. 때문에. 근데 이 마취액을 잇몸에다가 바로 찌르게 되면 관통할 때 하고 아플 수가 있고 또 손으로 천천히 주입하다 보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압통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잇몸에다가 먼저 표면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기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가 끝났는데도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은 해결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편안한 마음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했는데 불구하고도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에 의해서 치과 치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스트레스 역치가 좀 낮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치과만 오시려면 막 긴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네. 편안한 치과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병원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공포증도 사라지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을 줄일 수 있는 네네. 이제 병원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네네. 알 수가 있었고요. 아마 이제 병원을 선택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과 진료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아주 대중적인 치료로 자리 잡은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잇몸을 절개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것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임플란트를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개를 하게 되면 네. 상처 부위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요. 종이에 저희가 구멍 내듯 펀칭만 하는 이런 수술 방법에도 상담하실 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재료에 대해서는 많이 아세요. 하지만 이런 수술 방법까지는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재료 뭐 쓰느냐 이것만 다급하게 물어보시지 정말 중요한 무절개로 해서 안 아픈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네. 동영상 보면서 기존의 절개 방식과 무절개 방식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째는 이유는 눈으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자리가 확보가 됐을 때 홀을 조금씩 넓히는 거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심는 거고, 이 뿌리가 심겨진 다음에 벌렸기 때문에 꿰매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러한 방식보다는 미리 컴퓨터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알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홀 형성 작업을 바로 하고, 네.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꿰맬 이유가 없죠.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상담을 하실 때 혹시 이런 무절개가 100% 가능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도 좀 알고 계시면 상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절개와 무절개 수술 네네. 방식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의 결과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보통 저희가 윗턱과 아래턱 틀니를 장착하셨을 때 네. 처음에는 이 틀니가 꽉 맞는데 계속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보니까 뼈가 녹아내려서 헐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윗턱의 틀니는 천장을 덮기 때문에 좀 덜 불편하시고, 아래턱 틀니는 혀에 의해서 작용을 받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래턱을 틀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6개에서 10개 사이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8개의 임플란트를 심었고,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실이 보이시죠? 요 두 번째 사진은 실이 안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2개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수술한 당일날 같고 요거는 한 달 정도 아물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질문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 방식처럼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잇몸이 많이 상처를 받으니까 피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잇몸을 벌리고 공기와 접촉이 됐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피가 나고 부었기 때문에 통증도 심할 수 있는데, 요 무절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히 감소됩니다.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제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조건이 비슷해서 무절개도 가능하고 절개도 되는 케이스에서 무절개로 했을 때가 수명은 더 오래 쓰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급적으로 조건이 된다면 이런 무절개 방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절개 방식과 무절개 방식 수술 후에도 이렇게 좀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봤고요. 누구에게나 이 무절개 방식이 가능하진 않다는 점까지 예, 설명을 좀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절개하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네. 가능할까 궁금하신 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틀니를 처음 이렇게 장착하시게 되면 잇몸뼈가 자꾸 녹거든요. 네. 근데 이 잇몸뼈가 틀니를 끼시고 몇 년째 돼서 하셨느냐. 그래서 적당히 녹았을 때는 사실은 무절개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네. 동영상 보시게 되면 무절개가 가능하다고 보면 이렇게 절개 없이 홀을 형성하고 임플란트 뿌리를 심고, 더더군다나 무절개로 했을 때는 가능성이 더 있는데 기둥을 그날 연결하기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임시치아까지 만들어주면 네. 수술 당일날부터 이제 더 이상 틀니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치아가 지금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네요. 이분이 틀니를 장착하신 지는 5년이 되셨습니다. 네. 5년 전에 불행히 사고에 의해서 치아를 다 뽑게 되셨고, 이분께서는 틀니를 할 거냐 임플란트를 할 거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 사실 틀니 쪽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너무 많이 붓는 것도 봤고, 또 임플란트 받고 오신 분들이 너무 아파,
그거 하지 마.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 간접적으로 이분이 고통을 받으시고 공포감 때문에 5년간 틀니를 장착하셨고 5년째 쓰시다 보니 틀니는 헐거워서 더 이상 맞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과에 오셨는데 처음 오시자마자 저한테 원장님 저 임플란트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00세 시대인데 68세시면 앞으로 3, 40년을 더 틀니를 장착하신다면 사실은 건강도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몰래 사실은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절개 방식이 지금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임플란트를 하시면 무절개가 가능하신데 네. 몇 년 더 쓰시다가 오시게 되면 그때는 절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설명드렸더니 이분이 나 사실은 5년 전에는 혈압이 없었는데 지금은 혈압이 생겨서 혹시 이것 때문에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수면 임플란트 주무시는 동안 사실 심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치과 치료 때 긴장하고 용을 쓰고 하는 네. 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데 아. 살짝 주무시기 때문에 혈압 문제 없고 그래서 이분께서 반신반의하시다가 허락을 하셨고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8개의 임플란트가 들어갔죠. 그러네요. 실 꿰맨 자국 없습니다. 예. 한 달 지난 거 아니에요. 당일날 겁니다. 요 끝에도 수술 당일날인데 예. 실 자국 없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6개의 임플란트가 한 번에 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도 수술을 위에 턱 8개를 먼저 하고 1, 2주 지나서 아래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2번 수술 받는 것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분은 고민이 또 되시겠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런 식으로 16개가 무절개도 잘 한 번에 식립이 됐고 네. 이분은 기억에 남는 게 수술이 끝나고 제가 이제 흔들어서 막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지그시 저를 올려보시면서 원장님 왜 아직 아무것도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수술 다 끝났어요 했을 때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이분의 웃음이 기억나고 네. 또 하나는 1년인가 1년 6개월 지나서 오셨을 때 얼굴에 살이 좀 붙으셔서 저는 약간 젊어 보이셔서 동생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임플란트로 바꾸면서 잘 드시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약간 살도 붙으셔서 동안이 돼서 오셔서 동생분이 오신 걸로 착각한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절개 방식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네네. 상태에서도 당일에 임시 치아까지 완성했던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이 많이 대중화가 되기는 네네.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이제 뭐 통증 때문에 또 여러 네. 가지 두려움 때문에 많이 망설이는데 사실 치료 기간도 망설이게 하는 네네.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좀 치아를 뽑고 심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이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은 고정적으로 자기가 했던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경력이 오래되셨어도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는 과정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근처에 상담하실 때 지금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대로 치아를 빼면서 당일날 심을 수 있는지 이거 왜 중요하냐면 동영상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광대뼈 안쪽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요 빨간 부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빨간 건 아니고 잘 보이라고 해놨는데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 공간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수술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종래 수술법은 4개를 빼고 4개월이 지나서 뼈가 튼튼해진 상태에서 상악동 거상을 합니다. 빈 공간이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뼈를 올려주면 상악동 거상술이 된 거고 네. 10개월, 6개월이 지나서 뼈가 튼튼해졌을 때 이제 뿌리 부위가 식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보다는 좀 전에 질문 주신 대로 뺀 당일날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뼈도 넣습니다. 근데 요 남아있는 잔존 뼈를 컴퓨터에서 저희가 모의 수술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자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네 자리에다가 당일날 이렇게 심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은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요 남아있는 뼈가 설사 1mm, 2mm밖에 안 돼도 그 뼈의 골질이 단단한 경우에는 네. 이런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게 이를 뽑으시고 3주째 찾아오셨어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를 빼고 1주에서 2주, 1주 전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2주까지는 살짝 좀 그렇습니다. 3주가 됐을 때는 몸에서 아무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아물기 시작한 자연스러운 상태를 건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다가 보니까 이를 빼지 않고 오셨다면 혹시 95% 이상 빼면서 바로 심을 수가 있는데 빼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3, 4주째 오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심기 때문에 시간도 더 걸리고 임플란트 또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치아가 빠진 자리로 치아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상담을 통해서 좀 하시고 반드시 근처에서 좀 여러 군데 상담하셔서 이 빼면서 심을 수 있는 데를 잘 찾으시고 그 치과에서 아예 빼는 것부터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치후 즉시 식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네네.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시간적인 부담까지 줄인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 네네. 소개해 주시죠. 69세 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앓고 계신데 요 선은 보시면 빨간 선이 상악동이고요. 네. 녹색 선이 원래 있으셔야 되는 기존 뼈고요. 아. 파란색 선이 지금 녹아내려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만이 건강한 뼈입니다. 근데 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 보시면 네.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네요. 이 뼈 자체가 측정했을 때 1.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1.5mm의 뼈가 튼튼하신 경우에는 이런 사진이 이 뽑은 당일날 결과물로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1.5의 뼈가 단단하지 않거나 수술법을 종래에 빼고 심는 것만 주장하시는 원장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진이 10개월이 돼야만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통해서 정말 이를 빼고 이런 결과물이 그날 올 수 있다면 사실은 임플란트 만드는 데까지 한 4, 5개월 지나면 치아 만들어져서 진지를 드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뼈가 너무 약해서 저도 안 되는 경우라면 이분이 진지 드시기까지는 1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꼭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것도 좀 피해 주시고 컨디션 안 좋은데 컨디션이 좋을 때도 치아가 안 좋으시면 그때는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적정 시기를 좀 찾으시면 네. 이를 빼면서 이렇게 심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다행히 아래쪽에 이 임플란트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인지하셨기 때문에 오시자마자 바로 빼고 심고 상악동 거상도 하고
아주 좋은 결과의 사례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이 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당일에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가능했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치아 상실로 고통받고 있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좀 계획 중인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저희가 사연만 받아서도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만으로 68세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정정하신데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이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크라운. 예, 네. 그걸 해놨어요 지금 네. 아랫니를. 네, 근데 지금은 약간씩 아파요 오래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치과에 가보니까 네. 그걸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빼면은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임플란트는 4개를 했거든요. 아, 이미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게 되면 아랫니 2개, 위니 2개 해서 4개를 해야 돼요. 아, 네. 혹시 전부 다 어금니 쪽이신가요? 어금니 쪽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치과에 따라서 네. 이 위턱 따로 하고 아래턱 따로 하게 되면 수술이 일단 2번이 되고 네.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세요. 네네네. 그래서 근처에 상담하실 때 네.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는지 수면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그거 왜 그러냐면 이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수술할 때 더 긴장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긴장하시게 되면 네. 수술이 끝나서 입 안이 아픈 게 아니고 네. 긴장하신 것 때문에 근육통으로 내과에 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래서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네. 2번째는 네. 이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빼면서 그날 다 심을 수 있는지 네. 이거를 2번 나눠서 하시면 시간도 더 걸리고 고생하시니까요. 네네. 그리고 3번째로는 네. 이 위에 쪽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네. 선생님의 그 광대뼈까지의 위치가 상악동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술이 좀 심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아래턱은 네.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네. 그 신경관까지의 거리만 정확히 있다면 네. 하루에 빼면서 심는 게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기존에 하셨던 그 4개의 임플란트가 혹시 네. 보험 처리를 안 하셨던 거라면 네. 2개는 65세 이상 분들에 드리는 네.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해드리면 네. 수면 임플란트 하면서 위아래 동시에 같이 빼면서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네. 기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올 거라고 판단됩니다. 아, 예. 네, 좀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의 상태가 이렇게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 가능한 병원을 좀 잘 찾아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처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송영호 원장과 함께 심적 그리고 물리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이제 뼈에다 그 뿌리를 네네. 식립하기 때문에 이 뼈가 단단해야 네, 된다라고 맞습니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뼈가 높이가 안 되고 부족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좀 임플란트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임플란트 이거 하면은 과연 얼마나 오래 쓰느냐? 네. 근데 이 임플란트는 수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임플란트 머리까지 올려서 완성해드리고 나서 꼭꼭 씹으시는 그 힘에 의해서 뼈가 1년 반 동안 다시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명은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하시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용하셨을 때 네. 평가를 해서 아, 이분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쓰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명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도 많이 주시는데 이거 뼈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근데 이 뼈가 없는데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정말 뼈가 없는 경우가 있고 네. 또 한 경우는 잇몸이 바깥쪽으로는 좀 단단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살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잇몸 살이 부족한 경우는 든든한 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뼈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동영상 3편을 보여드리면서 수술이 좀 복잡하고 요 무절개로는 안 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요 3가지 방식을 한두 가지 믹스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영상 통해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감싸줄 폭이 안 되니까 양쪽으로 벌려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홀을 조금씩 표시를 하는 이유가 한 번에 확 벌어지면 밑에까지 완전히 분리돼서 실패하니까 위에만 벌어지고 하부는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천천히 충격을 줘서 벌리는 거죠. 그래서 혀 쪽과 뺨 쪽으로 완전하게 벌리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갈 공간이 확보가 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뼈 이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 절개해서 양쪽으로 벌릴 때 밑에 부분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앞에서 동영상은 정중앙에 심은 거고요. 요거는 뺨 쪽에 치우쳐서 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센터에서 1, 2mm 정도 뺨 쪽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심게 되면 혀 쪽의 뼈는 그대로 있고 뺨 쪽의 뼈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이런 식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되면 폭이 아무리 좁으신 분도 간단하게 수술을 이렇게 마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머리에서부터 신경관이 4번째, 5번째 자리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높이가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네. 종래의 방법대로 임플란트를 심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위에가 다 내면이 노출됐죠. 네.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하고 꿰매드리면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폭이 좁든 길이가 짧을 때 네. 이런 좀 절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래서 그렇지 수술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에 식사 잘 하셔야 꼭꼭 씹으면서 영양분 섭취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떤 수술법을 상담을 통해서 심을 수 있는 병원을 근처에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뼈가 부족해서 나는 임플란트 치료가 힘들대라고 좀 생각을 네네. 하셨던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충분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좀 미리 알고 계셨다가 치과에 가셔서 상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전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예, 그 예, 예. 임플란트를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해놨고, 하나가 지금 이가 치아가 썩어가지고, 입을 씹을 때 네네. 통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는 다시 임플란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임플란트를 적시하면은 바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네네. 이제 다른 동네 병원 한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맞습니다. 하는 방법을 네네. 좀 알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위턱인가요? 아래턱이신가요? 위에 턱입니다. 위에 턱이요? 위에 사랑니 다음 겁니다. 아, 사랑니 바로 앞에요.
예, 사랑니의 그 다음 거.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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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 어금니 쪽 수술할 때는요, 예. 광대뼈 안쪽에 앞에서 말씀드린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아를 빼고 그 공간이 충분할 때는 바로 그냥 쉽게 들어가면 되고요. 예. 혹시나 공간이 부족하면 그 톡톡톡톡 쳐주면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위에다가 뼈를 넣고 식립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빼고 2달에서 3달 정도 기다렸다가 심게 되면 예. 실제적으로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예. 빼면서 바로 심게 되면 시간은 훨씬 빨라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어린애들 초유 주잖아요. 예. 그 제가 지금 20년 이상 임플란트 하면서 느낀 거는 예. 조건이 된다면 치아를 예. 빼는 날 예. 피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신선한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 이 피가 와서 임플란트 표면에 쫙 감기게 돼요. 예. 그래서 빠져 있는 부위는 무절개로 해서 놔도 상처를 덜 내고 했을 때가 수명이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예. 치아가 있는 자리였다면 빼는 즉시 심었을 때 수명도 예.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근처의 상담을 통해서 빼면서 바로 심고 또 긴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무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잘 찾으시면 예. 전에 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교도 되실 수 있고 요즘은 빼면서 시술하는 병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시는 곳에서 몇 군데 상담하시면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일에 힘드신데 그런 병원이 없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정말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상담을 잘 해드렸고요.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임플란트 상담 받으실 때 한번 조목조목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또 빠르게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만으로 73입니다. 네, 네. 70이시고요. 지금 이제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 말씀해 주십시오. 한 2년 전에요. 네네. 왼쪽 어금니를 네. 그 바로 사랑니 옆에 네. 옆에 거를 옆이네요. 네네. 거기에 그 임플란트를 하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2개가 더 필요한데 네네. 제가 느끼기에. 네. 근데 그 2개를 지금 다니는 치과에서는 그 뼈가 두께가 한 1mm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네. 똑같은 그래서 위턱이신 1mm 거죠? 정도밖에. 위에 턱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다. 아, 네네. 이랬는데 저는 그걸 좀 신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 이것이 불가능한 건지 지금 아니면 혹시 가능한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치아가 빠져 있는 상태신가요? 없습니다, 현재. 없는 상태시고요. 예. 뺀 지는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신 거죠? 본래 그게 한 30년 전에 충치가 있어서 하나를 뺐었어요. 아, 네네. 빼고 크라운을 해서 이제 브릿지로 걸었던 거죠, 네. 사랑니하고. 네. 근데 그쪽이 그게 이제 흔들거려서 그걸 뺀 지는 한 3년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예. 플란트를 한 거 옆에는 임플란트를 네. 한 거 옆에는 어금니 2개하고 네. 사랑니하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시간을 발치한 이 뽑으신 시간을 여쭤본 이유는 네. 무절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여쭤봤던 건데 네. 6개월 이상 시간이 된 경우에는 무절개가 거의 90% 이상 가능할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뼈 이식을 할 때 오해가 뭐가 있냐면 예.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을 벌린 상태에서 뼈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뼈 이식을 하는 걸로들 치과 의사도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구멍만 내서
그 임플란트 들어가는 홀 사이즈에서도 이걸 조심스럽게 올리면 뼈가 상악동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처에 상의하실 때 그 무절개로 상악동 거상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1, 2mm가 아니고 네. 종이 한 장 두께도 아닌 경우가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옆쪽에서 접근해서 뼈만 넣어놓고 6개월 뒤에 수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건 없는데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m든 2mm든 뼈가 있는 상태라면 네. 무절개로 간단하게 해서 기간도 한 4, 5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도저히 정말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되는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한 1년 가까이 걸려서 그렇지 네. 뼈 이식을 절개하고 해놓고 몇 달 후에 심으면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동감하는 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3, 40년 더 편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네.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진 정보가 있었다면 제가 시원하게 무절개도 이거 가능합니다. 아, 아니면은 그렇습니까? 뭐 이거는 옆으로 합니다. 이거를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한데 네. 어떤 방식이든 가능하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네, 좀 도움이 되셨길 아,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엑스레이 뭐 이런 상태를 잘 네네. 보고서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충분히 임플란트는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하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올해 55세입니다. 네, 네. 55세시고요. 어떤 점이 지금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한 1년 좀 전에 밑에 턱 오른쪽 맨 안에 안에 네.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임플란트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바로 옆에 그 사이에 음식물이 굉장히 네. 많이 끼어요. 네네. 특히 이제 고기를 먹을 때 네. 이게 입안에서 압축이 돼가지고 안을 탁 끼니까 네네네. 기관 시술로 이제 밀어내면은 기관 네. 시술이 휘을 정도로 이게 아, 예, 예, 예. 돼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생각하고 안 한 거 그 사이에 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있고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요 사이에 음식물 끼는 것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서 제가 해드려도 내원을 하십니다. 근데 사진을 먼저 찍어서요. 임플란트는 이건 절대 안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자연 치아는 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치아만 사진상으로 봐서 건강하다면 사실은 그 임플란트 위에 보철 상태에만 양쪽으로 조정을 조금만 해줘도 음식물이 안 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임플란트 보철을 아무리 잘 해줬어도 옆에 있는 치아가 움직이는 경우라면 요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연 치아가 건강한 상태였다면 임플란트 보철물을 만든 곳에 가서 말씀하시면 옆쪽을 조정해서 안 끼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연 치아의 문제라면 그 자연 치아를 잇몸 치료로 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전에 안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미안한 얘기인데 이를 갖다가 빼고 임플란트가 하나가 추가되기 전에는 안 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음식물 끼는 자체를 그냥 참지 마시고 임플란트 하셨던 치과에 가셔서 정말 옆에 치아가 움직여서 끼는 건지 임플란트 자체의 치아의 문제인지 임플란트 자체 치아의 문제라면 간단히 해결되되 자연 치아의 문제라면 추가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음식물이 끼는 자체가
치실이나 치간 치술로 관리만 되신다면 관계가 없고요. 음식물 끼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양치질하거나 음식물이 닿았을 때 임플란트 쪽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음식물 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혹시라도 피가 나거나 이러면 좀 빠르게 좀 병원에 찾아가셔서 점검을 받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기억하셨다가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뼈가 부족해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방법들 영상을 보면서 살펴봤거든요. 지금부터는 사례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5세 분이신데요. 불행히도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신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3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항암 치료를 갖다가 몇 개월 받으셨어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치과에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근데 이분께서는 계속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너무 좁고 길이도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분 틀니를 갖다가 2년째 장착하고 계셨는데 아파서 못 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젊으시다가 보니까 계모임이나 이런 데 갔는데 이 틀니 안쪽에 뭔가 고인 것을 빼내기 위해서 이 빼는 자체도 좀 수치스러워 하셨고 화장실에 가셔서 몰래 이렇게 씻다가 누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막 이러시고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다행히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 첫 번째와 세 번째 방식을 믹스해서 이렇게 5개를 심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 지금 꿰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이식된 뼈가 도망가지 않도록 꿰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꿰맨 자리가 일주일 후에 오실 때까지 터지지만 않으면 수명은 좀 더 길어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수명은 살짝 짧아져서 그렇지 실패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은 55세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다가 보니까 이분도 사실은 2년 뒤에 제가 뵀을 때 동생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얼굴에 약간 윤기도 흐르시고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 이제 의미 있는 건 또 뭐였냐면 암 수술에 대해서 5년 동안 왜 검사하고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잘 드셔야 몸에서 암세포를 더 이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임플란트에 의해서 아주 좋은 사례가 되셨고 지금도 이분은 오시면은 꼭 그 말씀 하세요. 제발 시간이 없어도 상담을 좀 많이 해줘서 이런 어떤 불편한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100세 시대 살 수 있게.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분들 통해서 이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뼈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틀니 지금 말씀하셨는데 틀니 착용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틀니를 쓰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말 겁이 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2개만 먼저 심어보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사실 2개만 심어도 틀니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틀니를 조금씩 더 편한 방법을 동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이 단추 물리듯이 똑단추 딱딱이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2개의 임플란트를 이 송곳니 있는 세 번째 자리에 심으면 지금 같은 색깔끼리 단추 물리듯이 꽉 물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방식이 되면 밖에서 보기에는 완전 틀리지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편해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저희가 이 신경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는 내려오는데 이 앞쪽에는 제한받는 신경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이렇게 세 개나 네 개를 심어서 고정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부분 틀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면 조금 더 편해지는 거고, 사실 시간과 조건과 경제적인 모든 게 일치가 된다면 100세 시대에 맞는 거는 틀니도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개수는 6개, 많이 심는 경우는 10개. 네. 그 정도를 심어주면 다행히 이제 심고 운이 좋으신 경우 뼈가 잘 흡착이 되는 경우에는 당일날 이렇게 임시치아까지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니 장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린 뼈가 없으면 좀 쉽게 앞쪽에 심어도 되는 거니까 네. 이런 방식의 어떤 단계별 요거를 본인들께서 시간 대비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뭔가 방식을 좀 다니시던 병원에 상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틀니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 3가지 살펴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해 네네. 주실까요? 예우라기보다는 네.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100세 시대에 아무래도 틀니로부터만 벗어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잘 드시게 되면 꼭꼭 씹으면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딱이 방식, 노케이터 방식을 쓰시게 되면 식사하시는 시간이 일단 조금 더 빨라지시죠. 네. 안 움직이니까. 하지만 틀니의 한계상 드시는 가지수는, 음식 종류는 좀 제한될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사례는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해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이 방식을 해드렸던 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틀니는 우리가 낮 시간에 기능할 때는 잇몸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무실 때 빼놓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빼놓고 주무시는데 초인종을 누가 누르니까 열심히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이 앞니가 있어서 천만다행이었다. 만약에 완전 틀니였다면 다 빼고 그렇죠. 이 없는 거를 예. 이제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세 번째 방식, 100세 시대에 맞는 방식이고, 사실은 한 10년 뒤에는 120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서 꼭꼭 잘 드심으로 인해서 병원을 한 번이라도 안 가시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적극적으로 틀니로부터 벗어나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틀니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점들 여러 가지 3가지 방법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치아 상실은 사실 노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네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력도 약하고 네. 전신 질환 또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네.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임플란트를 받으면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주무시는 동안 네. 일단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하려고 제가 체어에 이렇게 올라가서 누우면 네. 저도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야지 긴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에는 수면 치료나 수면 임플란트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약 드시는 거, 요거 만약에 당일 수술하러 어디 가실 때 피 흐름과 관련된 혈전제만 좀 피해 주신다면 네. 모든 약은 똑같이 드시는 게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를 혹시 하셨든 안 하셨든 잇몸에서 피나면 내 몸에서 나 빨리 치료해줘 하는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에서 피나는 원인을 좀 해소함으로 인해서
자연 치아는 그만큼 더 오래 쓰시고 임플란트도 그만큼 더 오래 쓰시는 아주 현명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네네. 다도 임플란트가 가능할까 좀 예, 예. 고민인 분들, 걱정인 분들 계세요.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네네. 것 같네요. 84세에 고혈압하고 당뇨 있으신데 이 당뇨의 문제점은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다음날 소독할 때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분, 25% 정도 분들은 아파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네. 근데 2주 정도만 지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평상시에 유지되는 똑같은 수치가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식후에 한 200, 300 나오는 거를 어거지로 너무 낮춰서 오시는 것보다는 평상시 똑같은 행동과 약 복용하시면서 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네. 고혈압 문제는 그야말로 수면 치료를 통해서 주무시는 동안 하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빨간 동그라미 친 부위가 보철물, 치아가 씌워져 있었던 부위인데 네. 진지 드시다가 이게 부러졌어요. 근데 파란 동그라미 친 데 보면 임플란트가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분이 5년 전 79세 연세 때 요거를 할 때 치아를 빼고 4개월 뒤에 상악동 거상을 하고 또 6개월이 지난 10개월째 심게 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년 4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들어오시면서 원장님 저희 임플란트 안 해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그래서 제가 100세 시대라 괜찮는데 1년 반이 아니라 4, 5개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빼면서 바로 상악동 거상하고 심어드리고 하면서 아주 편안한 이런 어떤 치아 상태를 만들어 드렸고 이분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오시면은 정말 제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때 정말 틀리 안 하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 상태가 좋으셨는지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불구하고 3개월 반 만에 끝냈던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는 분 아마 많이들 계실 네네. 겁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할 때 주의사항이 있으면 끝으로 좀 짧게 전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금주 금연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수술 끝나고 나가시면서 바로 담배 태우시기도 하는데 안 됩니다. 임플란트 네.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건강 때문에 약을 많이 안 드시려고 하는데 처방된 약은 좀 다 드셔야 임플란트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점. 네. 그리고 48시간 동안만 냉찜질 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냉찜질 하시면 얼굴이 더 부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의사항 속에 임플란트 훌륭히 잘 맞추시고 끝났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 의사가 잘 사는지 확인 삼아서 좀 가주시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잇몸에서 임플란트 한 데서 피가 나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이 임플란트를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오래 쓰시는 거니까 네. 6개월에 한 번 중간에 피나면 꼭 치과의사 잘 있는가 보러 간다. 그거를 목표로 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의사 선생님과 좀 친해져야 네, 되네요. 맞습니다. 예. 친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다양한 방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